안녕하십니까. 넘버 원 재테크 채널 투자캐스터 인사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의 주제. 투자캐스터님, 지금 월세 지금 347만원 받고 있거든요. 자, 어떻게 1000만원 만들 방법 없을까요? 입니다. 시작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부자 되고 있으신가요? 제 채널의 목적은 뚜렷하죠. 우리 구독자분들 부자 만들기 프로젝트 계속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 과정 속에서 이 백문백답 상담을 이렇게 받고 있는데요. 자, 부자가 되기 위해서 시스템 소득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자, 이 시스템 소득이 바탕이 돼야지 경제적 자유도 달성을 하고 앞으로의 그 자신의 목표, 더 큰 그 목표를 꿈을 꿀 수 있기 때문이죠. 하지만 경제적 자유의 기준 말씀드렸듯이 월급입니다. 자, 월급에 해당되는 그 금액적인 부분을 만들어졌을 때 경제적 자유 달성됐다 안 됐다를 판결할 수 있는 딱 기준점 설정할 수가 있는데요. 자,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 경제적 자유 딱 달성하고 바로 회사 그만두면 되느냐? 또 그건 또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 추가적인 알파가 더 필요하기 때문이죠. 자, 그런 이유로 이 구독자분께서도 월세 347만 원 받고 있으셨어요. 물론 이자 떼고 난 다음에 200밖에 안 되는 그런 상황에서 1000만 원을 달성하기 위한 방향성 부분을 질문해 주셨거든요. 같이 한번 고민 보면서 고민 상담 전달드리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자, 안녕하세요. 유익한 채널로 재테크 공부하고 있습니다. 자, 저는 올해 37세 나이이고요. 자, 20대 중반부터 부자를 꿈꾸며 인생을 바꿔서 살기 위해 굉장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투자로 20대 후반에 실패를 좀 해본 적은 있지만 좋은 경험으로 얻은 것이 많았습니다. 투자에 관심이 많아 아파트 거래, 땅, 분양권 등 여러 차례 거래를 해본 경험이 있습니다. 33세 원룸 건물을 사게 되었고요. 5년 보유 중입니다. 자, 33세부터 원룸 건물 주인이셨어요. 자, 건물주셨습니다. 건물주의 고민 상담이었죠. 자, 7억 500 정도에 구입했고 지금 시세는 8억 5천에서 9억 정도인 것 같은데 지금 비수기라 거래는 어렵습니다. 건강이 조금 안 좋아서 일을 관두었습니다. 새로운 일을 찾고 있습니다. 월세 347만 원 들어오지만 대출금 3억 3천이 있어 이자 내면 200 정도 남고요. 보증금으로 받은 현금은 대략 2억 2천 정도 있습니다. 월세를 1000만 원 받고 싶은데 어떤 방법이 좋을지 캐스터님의 생각을 구체적으로 알려주세요. 캐스터님이 경제적 자유를 이루셨다는데 제가 궁금한 것은 지금 시기에 부동산 급매 매수 타이밍인지 조금 더 기다려야 하는지 구체적인 계획이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라는 고민 상담 전달 주셨습니다. 자, 말씀하셨듯이 급매 매수 타이밍인지에 대해서 물어보셨잖아요. 그러니까 이는 당연하게 타이밍입니다 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급매에 해당되는 역발상 투자 지역은 언제나 있기 때문이죠. 자, 지역마다 각각의 편차들이 있어요. 자, 올라가는 지역이 있다면 또 내려가는 지역이 있어요. 또 반대로 또 내려가는 지역이 있다면 다시 올라가는 지역이 있습니다. 자, 그런 것만큼 내려가는 그 지역에 해당되는 부분에 있어 역발상 투자하신다면 급매 잡을 수가 있고 그 수익률 계속적으로 상승한다라는 그 측면 제가 그렇게 말씀드리고 있지 않겠습니까? 저 역시나 마찬가지로 2013년에 역발상 투자했던 그 지역 같은 계속 오르고 있어요. 굉장히 처음에는 좀 걱정이 많이 드는 그 투자 방향일 수도 있겠지만 갈수록 그 만족감 부분은 더더욱 높아진다라는 측면 말씀드리고, 자, 이 디테일한 1000만 원 만드는 그 방법들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자, 이 구독자분께서는 건강 악화로 일을 그만두셨어요. 근데 월세 흐름 347만 원이 있었는데 이자 딱 떼고 난 다음에 받아본다라고 하기는 200밖에 안 돼요. 200만 원 밖에 안 됩니다. 자, 월세 흐름이 총으로 해서는 347만 원이지만 실제로 자신한테 들어오는 것은 200만 원 밖에 안 된다는 거죠. 그런데 그 상황에서 일을 그만두셨어요. 건강상의 문제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자, 그러면 200만 원으로 지금 37세에 해당되는 그 생활비, 필수 생활비를 소비를 하셔야 됩니다. 자, 그런데 구독자분께서 너무나 잘 알고 있으시듯이 현금 흐름 만들려고 하면 종잣돈 필요해요. 투자 자금 필요한데, 자, 이 투자 자금으로 이 현금 흐름 하나하나씩 늘어갔을 때 경제적 자유 부분, 자신이 그 소비를 한다고 하더라도 남는 그 금액적인 부분이 남겠죠. 자, 이 남는 금액이 만들어지는 그 순간까지는 계속적으로 확장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자신이 필수적인 한 달 생활비 같은 경우 200만 원이다. 근데 200만 원만큼 지금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남는 게 없죠.
예를 들어서 600만큼에 해당되는 경제력 자유 달성 이상을 달성한다라고 하게 되면 자, 200만큼 소비한다고 해서 400이 남아요. 자, 이 400만큼은 추가적으로 투입할 수 있는 투자 자금이 만들어진다라는 것이죠. 자, 그런 의미, 자, 그런 부분에 집중하셔야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경제력 자유를 저는 두 단계로 나눕니다. 자, 첫 번째 단계. 자, 실제로 경제력 자유를 달성하는 그 단계죠. 자, 경제력 자유라고 하는 것은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월급만큼 나오는 거예요. 자, 월급만큼 나오는 게 1차 경제력 자유 달성 단계이고요. 두 번째는 자, 그 경제력 자유 달성 이상으로 자, 자신의 그 목표, 자신의 꿈에 해당되는 부분, 자신이 좋아하는 부분에 자, 투입될 수 있는 종잣돈을 만드는 그 현금 흐름까지 만드는 그 부분이 2단계입니다. 그러니까 추가적으로 경제적 자유 달성되고 난 다음에 그 이상으로 현금 흐름이 나오는 구조여야 된다라는 것이죠. 첫 번째 월급 같은 경우는 개인차에 따라서 그 금액적인 기준들은 다 다를 거예요. 1,000만 원 받는 사람과 500만 원 받는 사람, 100만 원 받는 사람들이 그 목표치는 다 다를 수밖에 없겠죠. 개인 편차가 발생을 할 수가 있다라는 측면 부분에 있어서는 따로 언급드리지 않겠습니다. 개인차가 다 있기 때문에. 두 번째 목표에 해당, 자신 꿈에 해당되는 부분, 달성 부분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목표들이 많죠. 개인적으로 자신이 좋아하는 항목, 좋아하는 분야 부분은 굉장히 다양한 게 사실입니다. 예를 들어서 자, 출판을 좋아하는, 책을 쓰는 거를 좋아하는 사람은 출판을 목표로 하겠죠. 자, 그리고 방송을 하는 거를 좋아하는 사람 같은 경우는 방송을 하겠고, 또 사업하는 부분에 있어서 관심 있는 사람들은 각각에 해당되는 분야의 사업을 고려하게 됩니다. 그런데 각각에 해당되는 이 분야에는 필수적으로 비용들이 필요한 케이스들이 있어요. 자, 예를 들어서 자, 유튜브 방송을 한다고 하게 되면 방송 장비들이 또 필요하죠. 자, 방송 장비. 자, 그리고 사업을 한다고 하게 되면 어떤 사업이냐에 따라서 사업 비용들은 필수적으로 포함이 됩니다. 자, 그런 것만큼 이를 확보를 하기 위한 현금 흐름들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사업에 해당되는 그 금액적인 부분이 한 5천만 원 정도가 든다. 그러면 월급만큼 나오는 경제적 자유 1차를 달성하고 난 다음에 나머지 그 금액적인 현금 흐름 한 200 정도가 만들어져 있다. 그러면 일단 5천만큼 만들어질 때까지 회사를 그만두면 안 되겠죠. 5천만큼 사업을 시작하는 것만큼 확보를 하셔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의 그 자산을 쪼개가지고 자산의 현금 흐름 부분을 몇 채를 좀 팔아서 자 5천만큼 달성을 시킬 수도 있어요. 근데 이 부분, 이 현금 흐름 부분이 영향이 있겠죠. 더 준다라는 거죠. 그 줄지 않고 5천만큼 만들 수 있는 그 구조를 만드셔야 된다라는 것이죠. 자, 이 사업 같은 경우, 이 좋아하는 그 항목 같은 경우는 최대한 직장 생활 할 때 시작하시라는 그 부분들을 추천드릴 수가 있어요. 어떤 기사를 읽은 적이 있는데 그 기사 내용은 어떠한 사업을 하는데 사업을 했던 그 사람들의 성공이라든가 실패를 분석한 그 자료였습니다. 자, 직장 내에서 사업을 시작을 했던 사람 같은 경우 성공의 확률이 직장을 그만두고 그 사업을 했던 성공의 확률보다 3배가 높더라고요. 직장 내에서 준비했던 그 사업이 성공 확률이 굉장히 높다라는 그 측면들이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직장 다닐 때 이 부분 세팅을 해놓고 이제 그만두시라. 경제적 자유를 달성하고 1차, 2차에 해당되는 부분 다 완성을 시키고 난 다음에 나오신다라고 하면 성공 확률을 굉장히 높일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앞서 말씀드렸듯이 자, 이 경제적 자유 1, 2차에 해당되는 부분 달성을 하기 위해서는 직장이 필요합니다. 사실 투자하기 위해서 종잣돈 필요하잖아요. 자, 그런데 종잣돈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자, 해당되는 그 전세 보증금이라든가 월세 보증금까지 가지고 있으시단 말이죠. 이를 활용한다고 하더라도 충분하게 만들어지겠지만 더 크게 만들 수가 있죠. 자, 그것은 직장을 가질 때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직장을 가진다는 것은 신용이 생겨요. 자, 신용이 생긴다면 신용대출 플러스 담보대출을 받을 때 굉장히 활용도가 있죠. 자, 그런 것만큼 레버리지를 이용할 수가 있다는 거죠. Other people's money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다른 사람 돈을 활용을 한다면 본인의 그 목표치를 훨씬 더 빠르게 당길 수가 있는 종잣돈에 해당되는 그 금액 확보를 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뿐만이 아니죠. 앞서 말씀드렸던 200만 원만큼 현금 흐름이 흐르고 있어요. 자, 이를 더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근로소득까지 더해졌을 때가 더 극대화되겠죠. 왜냐하면 자신에게 필요한 평균 생활 비용이 있기 때문에 그런 필수적인 생활비 이상으로 만들어졌을 때 그 추가적인 금액적인 부분을 순전히 투자로 이어질 수가 있는 그 부분 역시도 마찬가지로 직업을 가질 때 만들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같은 경우도 직장 구하시고 있으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직장 빠르게 구하셔서 자, 신용대출 받고 담보대출 받아가지고 자, 해당되는 월세 흐름 계속적으로 꾸준하게 만드신다라고 하게 되면 월세천 만들어질 수가 있습니다. 자, 지금 같은 경우는 현실적으로 쉽지는 않아 보여요. 왜냐하면 이 현금 흐름을 만들기 위해서 대출을 받아야 되는데 신용이 없다, 자, 직장이 없다, 무직자라고 하게 되면 한계가 뚜렷해질 수가 있기 때문이죠. 자, 한번 이를 고려를 해서 자, 직장 찾는데 집중을 하고 그 이상의 그 계획적인 부분 세우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것으로 월세 흐름 347만 원 있는데 1000만 원 어떻게 만들까요는 여기까지였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